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험 퍼즐 김영인 팀장입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 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책으로 도입된 실손의료비 보험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보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가입자가 많고 유용한 보험이란 점은 분명하지만 실손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요. 매달 보험료를 내고 계신 여러분이 실손보험을 100%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실손보험 활용 방법과 청구 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꼼꼼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실손보험을 조금 더 똑똑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실비보험 활용 첫 번째는 자기부담금 상한제에 관한 것입니다. 2009년 8월 표준화 이후 도입된 실손보험부터 2021년 6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기 전까지 가입한 분이라면 연간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이 치료를 받고 병원비로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10%라면 병원비의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4,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어서 연간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보상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3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 현재인 2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5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의료 파산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한 장치인데요. 말 그대로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급여 항목으로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4세대 실비의 급여 자기부담금은 20%입니다. 따라서 3천만 원의 20%인 6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원래 계산입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연간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2,400만 원이 아닌 2,8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실비보험은 매우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필수 보험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과거 실손보험료 부담이 크셨던 분들은 계약 전환을 통해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시더라도 꼭 꾸준히 유지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납입 중지 기능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체결 계약 대상으로 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실비보험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입 중지와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뒤 귀국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부했던 실비보험료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여권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비 보험의 납입 중지 기능은 해외 여행 보험과 같은 실손의료비 보험을 동일한 보험사에서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잊지 말고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환급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 활용 방법 세 번째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비에 가입돼 있다면 여러분께서 가입한 개인 실비보험을 납입 중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이전까지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납입 중지가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단체 실손보험도 납입 중지가 가능합니다. 단체 실손보험을 유지할 경우
납입했던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되고 이후 보험을 다시 활성화할 때는 기존에는 해당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중지했던 상품 자체로도 재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실손보험이든 회사 단체 실손보험이든 중지하고 싶은 보험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유용한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고 더 효율적인 보험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혹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체 실손보험에서 3천만 원, 개인 실손보험에서 3천만 원을 각각 받아서 총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서 단체 실손에서 1,500만 원, 개인 실손보험에서 1,500만 원을 합쳐서 병원비 총액인 3천만 원만 보장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부담금 상한제 등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 실손보험은 2개가 있다고 해서 보장금액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실손보험은 총 보장금액을 2개로 나눠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2개를 꼭 유지할 필요도 그럴 만한 명분도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는 중지시켜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길 권장드립니다. 납입 중지 조건은 개인 실비를 최소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추후 이직을 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더 이상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중지해 두었던 개인 실손보험을 다시 활성화하면 됩니다. 특히 50대에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는 회사의 단체 실손보험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실손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종종 뵙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환 조건으로는 최근 5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이고 암, 뇌, 심장 이런 중대질환 같은 질병에 대해서 발병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신다면 퇴직 이후에도 실손 의료비 보험 혜택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꼭 이 부분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실비보험 활용 4번째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신 분들에게는 다소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 간병인보험, 치매보험, 재가보험, 수술비, 암보험 등 필요한 보험들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준비가 완벽히 끝나지 않았다면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금을 언제 청구할까요? 일반 고객님들은 병원 방문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 전문가인 저희들은 병원에 다녀온 후 절대로 보험금을 바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타이밍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효과적으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 실손보험이 A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번 병원에 방문 후에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보험사에서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가입하려고 할 때 실손보험금 청구 이력이 모두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감기, 장염, 위염, 이런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 등 일상적인 생활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질병들처럼 보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를 과다 청구자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는 해당 고객을 손해율이 높은 고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신규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 가입을 꺼리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비 특약을 추가로 가입을 하고 싶다면 심사 과정에서
암진단비만 승인해준다라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인지하지 못한 질병 코드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순히 건강을 염려해서 심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실손보험 청구 이력이 남아서 심장 관련 코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심장질환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청구 이력도 예상치 못한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보험 청구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좀 자주 받으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예를 들어 거북목이나 일자목 등의 문제로 도수치료를 3년 동안 6회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의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보험 청구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 의무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5년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통원 치료를 7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도수 치료를 6회만 받고 마지막 치료 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이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손보험 청구를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청구 이력을 확인하면서 어떤 부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는 어떤 사유로 무엇이었는지 모두 고지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후유장애 특약, 수술비, 종수술비, 골절진단비 등의 가입심사 과정에서 인수 거절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가입 금액을 대폭 줄여서 인수한다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 이력 관리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이 급하다고 해서 서둘러 청구하기보다는 만약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보험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이후에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구 이력이 보험 가입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혹시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모를 테니 청구하지 않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사에 가입해도 되겠지라고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런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청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청구 여부와는 무관하게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을 방문한 이력, 최근 1년 이내에 검사로 인해서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동일 질환으로 7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30일 이상 약 복용을 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특정 중대질환인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당뇨, 에이즈 등으로 진단받았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이런 부분은 고지 대상에 꼭 해당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30일간 받았지만 약을 먹지 않고 버렸다고 하더라도 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고혈압이 최근 5년 이내 고지해야 하는 중대질환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실손보험 청구를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단 또는 치료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꼭 주의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로 허리를 삐끗해서 2년 전에 물리치료를 받았다면 이는 5년 이내 동일 질환으로 7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리치료 5회를 모두 실손보험으로 청구했을 경우입니다.
보험사는 새로 보험을 가입 시 이 청구 이력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몇 회 청구했는지에 자세하게 확인하려 들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정 기간 해당 부위에 대해서 보장이 제한되는 부담보 조건이 붙을 수도 있고, 특정 특약 삭제를 요청받거나 보험료 할증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고, 법적으로 청구 기한인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므로 바로바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실손보험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유용한 팁들과 보험 청구의 적절한 시점 및 실손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험 전문가가 아니면 다소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게 인생에서 꼭 필요한 보험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실손보험을 1순위로 꼽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오늘 배운 실손보험의 유용한 팁들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실손보험의 좋은 혜택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의 수단이 아닌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소비 또는 지출로 계산해야 하고 절대 저축이나 재테크를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보험을 준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적정한 수준에서 꼭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가입 중인 보험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전반적인 관리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퍼즐 김영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월로부터 1년입니다.